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포트베일 대 미들즈브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트베일은 8강전에 진출한 팀 중 가장 전력이 떨어진다. 대진운이 좋았기에 8강에 올라오긴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리그 1에서도 24개 팀 중 15위에 위치하며 상위권과 격차가 큰 팀이다. 리그에서 6골을 기록 중인 게리티와 지난 주말 해트트릭을 성공한 윙어 치슬렛이 주축 선수인데 상위 리그 팀과의 전력 차이는 크다. 미들스브러는 리그컵 8강을 앞두고 있었던 스완지 원정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 연패를 당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해 있었는데 그린우드와 실베라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원정이지만 하브리그 팀을 상대하기에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나테 라스가 최전방을 이끌며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미들스브러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라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전력의 우위를 결과로 낼 것이다. 챔피언십 레벨에서도 확실한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나테 라스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진을 끌고 다닐 것이고 이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이 해결할 미들스브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나폴리 대 프로시논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데다 챔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감독 교체와 김민재의 이탈 등이 겹치며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다. 그래도 연패를 당하며 부진했던 시기를 지나 최근 브라가와 칼리아리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여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오시멘이 부활을 알리는 골을 터뜨렸고 크바라츠엘리아도 지난 주말 결승골을 터뜨렸다. 마차리 감독과 함께 반격을 예고 중이다. 프로시노네는 2라운드에서 난적인 토리노를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세리에 우승팀인 나폴리를 3라운드부터 만나는 험난한 일정이다. 리그에서는 지난 주말 네체에 패하는 등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최전방에 나서는 카이오가 찬스를 잘 해결 중이지만 최근 중원 경기력이 떨어졌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바레네치아와 브레스시아니니 등 원정팀의 중원은 점유율 경합에서 밀릴 뿐 아니라 상대의 침투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로보트카와 앙귀사, 지엘린스키의 중원 조합을 가동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오시멘과 크바라츠엘리아가 기회를 연결할 나폴리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연말 스케줄이 나쁘지 않다. 박싱데이 일정을 포함해 연말 일정이 타이트한 잉글랜드인데 이 경기 이후 울버햄튼과 팰리스, 루톤 등 중하위권 팀과 강등권 팀을 연속으로 만난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 없이 풀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리스 제임스가 다시 부상을 당하며 빠졌지만 코릴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은쿤쿠가 이 경기부터 출전이 유력하다. 잭슨과 팔머, 스털링 등 기존 공격진에 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뉴캐슬은 리그컵에서 가장 험난한 상대를 많이 만난 팀이다. 3라운드에서는 맨시티, 4라운드에서는 메뉴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모두 잡고 8강에 올라와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연승 중이던 풀럼을 3골 차로 완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팀의 부상자가 크게 늘었고 챔스에서는 완전히 탈락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은 조엘링턴과 기마랑이스 등 브라질 국대 조합이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지만 윌슨을 비롯해 최전방 공격수들이 마무리에 고전 중이다. 상대의 강점인 중원을 만나서도 흐름을 내주지 않을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의 조합을 가동할 수 있고 잭슨이 문전 침투를 경기 내내 할 첼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주말 빌바오 원정에서 패했다.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확실하게 성적을 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최근 바르샤와 빌바오에 연패하며 지로나와 레알이 주도하는 선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챔스에서는 조 1위로 16강에 갔지만 10일간의 휴식기에 들어갈 이번 주 일정에서 연승이 필요하다. 모라타와 데파이,
그리즈만과 리노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헤타페는 세비야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고 시즌 중 가장 좋은 성적인 8위로 뛰어올랐다. 상대가 워낙 무너져 있는 팀이긴 하지만 원정이었고 저력이 있는 팀이기에 고전도 예상됐는데 완승했다. 시즌 중 메뉴에서 합류한 그린우드가 다시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고 마요랄은 연속골에 성공하며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헤타페는 알더레테가 징계를 마치고 이 경기에 돌아오지만 다른 센터백인 두아르테의 공백이 있다.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공격을 이끌 아틀레티코의 화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헤타페가 수비로 저항하겠지만 홈 연승 중인 아틀레티코가 연승을 더 늘릴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주말 셀타에 패했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상대의 퇴장이 있었던 후반 중반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몰아쳤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압도적인 최하위 팀이 있기에 최하위는 아니지만 선수단 면면을 볼 때는 아쉬운 성적이다. 그래도 홈에서는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토와 미켈, 산체스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에 안정감이 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에 완패했다. 워낙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번 시즌이기에 홈에서 반등을 위해 나선 경기였는데 다시 무너졌다. 유스팀 출신으로 월드클래스 센터백이었던 베테랑 라모스가 합류했지만 수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캄포스와 수소, 야누자이 등 이선 지원도 불안하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세비야가 나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 좀처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부상자도 많은 상황이다. 그래도 패배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라나다는 마르티네스와 우주니 등 위력적인 이선이 있지만 중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에 공격수들이 좋은 자리에서 공을 점유하기 어렵고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